자, 시작해볼까? 다 풀어놓았어? 모르는 거 얘기해도 뭐 있어? 없어 모르는 거? 내가 이제 곱셈공식 변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하는 얘기는 어디서 봤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녀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ab, bc, ca의 값이 나와 있고 ABC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의 값을 넣어봤다. 됐어? 그럼 곱셈공식에서 이 녀석은 어디서 봤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본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맞아? 어디서 보셨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AC 주가 들어있어. 여기서 봤죠? 맞아? 이게 뭔게 다야? 자, 그런데 요 값은 여기 써있어요. 얘는 3이라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 B, B, C, C, A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냐면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써있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포함해서 36 되겠죠? 플러스 36.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없는 녀석은 얘가 지금 없어요. 얘는 어차피 구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저걸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쟤를 또 구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얘는 또 어디서 받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이거에 관련된 공식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있고요,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있었죠. 어디서 나왔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제곱을 했을 때 얘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값이 얼마냐면 3의 제곱이니까 9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로 묶어주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죠.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의 결론값은 뭐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17이라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을 여기다가 뭐 하겠다고? 넣겠다고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식을 이제 정리해보면 3 곱하기 17 더하기 4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플러스 3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21, 63, 63에서 넘겨서 이제 볼 거니까 27이겠죠. 됐어? 또 라인 없어? 다 맞았어?
그런 얘기 없어? 아, 뒤에 있어. 어? 뒤에 있어. 그러니까 뭐 33.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모서리 길이 한 36이라고 했잖아. A 몇 개 있어? A를 갖고 있는 녀석. A의 길이 값을 갖고 있는 녀석이 모서리가 몇 개? 길이 값이 A인 녀석이 모서리가 몇 개 있냐고.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네. 길이가 A 요소이네. 여기다가 내가 FG의 길이를 A라고 표시를 했잖아. 요 길이 값을 갖고 있는 모서리가 몇 개 있냐고. 요거랑 길이가 같은 게 몇 개 있냐고. 네. 4개요. B인 거는 몇 개? 네. 얘는? 그러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고 하는 거 이 뜻이고요. 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36.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요. 됐어? 건널비가 56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 밑에 E, F, G, H가 AB, A, B, C도 AB죠. 이게 2개. 그 다음에 C, G, H, D는 BC가 될 거고 A, E, F, E도 BC가 되겠죠. A, E, H, D는 AC가 될 거고 B, F, G, C도 AC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건널비의 합. 얘가 56. 그러니까 A, B, B, C, C, A는 28. 좋아졌어. 됐어?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각선의 길이는 FD죠? 이거 대각선의 길이라고 한다고. 이 녀석은 뭐 하냐면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었죠? 또 이제 어떻게 보나 또 그러고 있지. 또 에이 진짜 이 웨스팅이를 지금 FH가 지금 어떻게 돼? FH면 지금 얘가 다 직립면체니까 당연히 FGH의 각도가 90도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죠. 맞아? 그러면 삼각형 FHD 입장에서 여기가 또 90도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FD의 길이 값이 루트의 이 녀석의 제곱 FH의 제곱 더하기 DH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라고. 됐어? 그럼 넌 이거 구하라는 소리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ABC 전체의 제곱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애니까 이 녀석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B, B, C, CA로 보자고. 그러면은 81 마이너스 28 그러면 얼마냐? 53?
36, 9. 곱넓이 56, 28. 인데 뭐 잘못 구했어. 뭘 곱하기 1을 안 해? 아, 그렇군요. 여기 56 써야 되는구나. 25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5겠지 뭐. 더 없어 이거 말고? 그러면 얘는 버리면 되고요. 넌 다 있고 이죠. 얘도 버리면 되고. 얘도 다한 수업이고. 자, 이거만 바꾸시면 되겠네. 자, 그럼 책 필까? 책은 우리 어디 하고 있었지? 잠깐만, 안 열려서 그래, 파일이. 네. 28페이지 내 숙제 안 줬지? 그쵸? 28페이지는 숙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숙제를 해오시고 30부터 32는 이것도 합시다. 30부터 32 오늘 숙제를 해오도록 할게. 됐죠? 그러면은 내가 줬던 프리트 첫 번째가 다 끝난 거지. 그쵸? 잠깐만. 자, 한번 계속 해볼까? 이번에 들어갈 거는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건데, 항등식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사실 공수 1에 난이도가 좀 있다 싶은 문항은 대부분 항등식을 이용하는 문항들이 많으니 처음에 개념 정말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할까요? 이러지 말고. 자, 미지수를 포함하는 등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먼저 배워볼 건데, 미지수를 포함하는 등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정식입니다. 쉬운 걸로 하면 x 더하기 2는 3 이런 거죠. 됐어? 알다시피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해요.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공식. 됐어요? x에다 1 넣으면 지금 참이잖아. 1이 아닌 다른 수를 넣으면 다 거짓이 되잖아.
이건 이제 방정식. 두 번째. 이렇게 되는데 x에도 0 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0 넣으면 2 빼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이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1 넣으면 4 빼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죠. 계속 뭘 넣어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항공식이라고 해요. 알겠어? 됐니? 근데 이 내용은 내가 1학년 1학기 문자식에서 1차 방정식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사실 배웠어요. 기억나? 기억나?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거? 너 이거 알아? 조금 어? 조금만 기억. 사실 이거 물어보면 애들이 90% 애들이 아니요 배운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딱 배우고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럼 다 그 다음부터 방정식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항정식에 대한 얘기는 진짜 잠깐 다루고 나머지를 다 뭐한다?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방정 1차 방정식 맨 끝에서 이런 거 얘기하죠. 해가 특이한 1차 방정식에서 해가 없는 경우하고 해가 모든 수인 경우하고 해가 모든 수인 경우가 사실 항정식이었어요. 1차 방정식에서. 근데 결국은 우리는 사실 예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하는데 요번에는 그래서 방정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워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등식에는 성질이 있어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x의 임의의 수를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얘기를 해요. 임의의 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임의예요. 니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때려 넣어도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됐어? 두 번째는 이런 성질을 갖습니다.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요 식이 있었잖아요. 요 식을 정리하면 2x 플러스 2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면서 얘랑 똑같죠. 맞지? 그래서 좌변 모양과 우변의 모양 같은 거 우리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눗셈 배우셨었죠? 기억해요? 나중에 나눗셈을 배우기는 했잖아. 배웠지? 맞지? 잠깐만. 나눗셈 어디 갔냐? 나눗셈. 너네가 풀었던 문항 중에 다음 시간에 나눗셈에서 이게 있었어요. 문항번호 13번이었고요. 뭐라고 했냐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2x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가 6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되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건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검산식을 써야 된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나 안 나? 나? 그래서 얘네들은 너네가 뭐라고 썼었냐면 이 녀석은 나누는 수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요.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고 했었지. 근데 이거 정리하면 얘 나오잖아. 이게 뭐야? 항등식이야. 검산식이보다 항등식이다. 사실 곱셈 공식도 항등식이죠. 그치?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A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A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얼마 써 있는지 기억이 안 나지? 뭐 써? 뭐 써 있었어? 영아, 뭐 써 있었냐? 기억나? 안 나시죠? 나? 내가 뭐 써놨었는지 기억나냐고. 아, 위에 써있구나. 6이라고. 자, 근데 우리는 사실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이걸 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네들 항등식의 성질 자체가 뭐라고?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우변 다 정리해가지고 만들면 얘가 나올 거예요. 됐어? 두 번째는 또 뭘 할 수도 있냐면 숫자를 대입해도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정리하면 싫잖아. 근데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0 되잖아. 다 없어지잖아. 여기 10이 될 거고 여기다 1 되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a 더하기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6이 1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 값이 6이겠죠. 됐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얘들 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있어. 볼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가 항등식이야? 뭘 보고 항등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냐 이거죠. 문제에서 아예 문제를 대놓고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써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써 있으면. 근데 절대로 저 표현은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 단원에서 나올 거예요. 이 단원에서 나오는데 이 다음 단원에서부터 항등식에 관한 문항이 등장할 때도 절대로 저 말은 써 있지 않아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은 안 써 있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냐라고 하는 요것과 똑같은 말 네 가지가 존재해요. 그치? 그걸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실 관계없이 성립이란 말도 필요 없어요. x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말이랑 이 말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써 있어도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수 x에 대한. 이렇게 써 있어도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고요. 됐니?
때는 뒤에 반드시 항상이라는 게 붙어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어떤 수 x에 대해 항상이란 말이 있어도 항등식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 항등식에 대한 표현, 어이씨 어디다가 떨어뜨려야 돼? 오늘도 꼭 파란색 떨어지네. 진짜 잠깐 쓴 파란색인데. 아이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부러지고 난리야.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써놔요. 나영이 한번 썼었지만 나영이는 안 써봤잖아. 써놓도록 해요. 알겠지? 썼어? 내가 지금 보면은 저기다가 x에다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y로 써도 되고요, a로 써도 되고 k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a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써 있으면 a에다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을 거고 a를 비교할 거고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써 있으면 k에다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을 거고 k를 이용해서 좌우를 비교할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항상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게 아니야. 어떤 녀석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그러면 x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써 있으면 k 값에 관계없이 모든 수 k에 대하여, 임의의 수 k에 대하여, 어떤 수 k에 대하여 항상이라고 써 있을 거란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저 x, 저기 있는 이 노란색의 x는 다른 문자로 바뀔 수 있어요. 됐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장을 보면 이게 항등식에 있는 얘기고, 이게 36페이지 내용이고, 37페이지를 피자 뭐라고 써있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갑자기 이게 등장을 해요. 됐어? 그럼 이 미정계수법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미정계수법이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 이 얘기예요. 이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항등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정계수법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전에 이거 했잖아. 이 녀석이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x에다 아까 뭘 집어넣었어? 1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a 값이 6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아니면 얘를 전개를 하시면 이게 나오잖아. 이걸 전개를 했을 때 이 녀석을 전개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앞에 거 정리하면 얘가 나오거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에 됐어? 눈에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써있는 거 잘 봐. 2x 마이너스 2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고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써놓으면 됐니?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에 앞에 거에 제곱 써있고 앞에 거 뒤에 곱한 거 뺐고 뒤에 거에 제곱 써있으니까
이 녀석 앞에 여기 있는 녀석은 2를 기준으로 해서 2를 빼놓으면 앞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에 뒤에 있는 녀석 세제곱이 나오셔야 돼요. 얘 정리하면 얘 나와야 되죠? 맞지? 명아 내가 맞지?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식에서 여기다 6x 플러스 6을 하면 얘가 나오시는 거죠. A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까처럼 숫자를 1을 넣어서 구할 수도 있죠. 이렇게 A 값을 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A 값 빼고는 나머지 모양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을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방금처럼 이렇게 전개해서 정리해서 하면 이거를 개수 비교법이라고 불러. 뭐 한다고? 좌변의 모양하고 우변의 모양이 같아야 한다는 걸 이용을 하는 방식이야. 됐니? 나와 됐어? 자,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이라고 불러. 왜? 아까 얘네의 성질에 대한 거 얘기한 것 중에 x에 의미의 수를 넣어도 성립을 하셔야 되니까 이걸 갖고 뭐 할 수도 있다? 구하지 않은 저 A 값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미정계수의 A 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됐니? 됐어? 그러면 언제 쓸 거냐? 언제 개수 비교를 하고 언제 수치 대입을 쓸 거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개수 비교법은 이때만 쓸 겁니다. 전개가 간단할 때만 쓸 거예요. 전개가 간단하지 않으면 안 쓸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다는 건 복잡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되거나 이러면 뭐 할 거야? 수치 대입법을 쓸 겁니다.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적혀줄 줄 알잖아. 뭐 어려워? 찾아진단 말이야. 뭐 한다고? 앞에 거에 제곱에다 뒤에 거 곱해서 3배 해주면 A가 나와야 되잖아. 앞에 거에 제곱하면 4, 뒤에 거에 곱하면 3이니까 12, 12에다 3배하니까 36이겠죠? 그치? 얘는 앞에 거에다 뒤에 거에 지역 곱하니까 18. 거기다 3배 할 거니까 B는 54.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면 숫자 대입할 거야. 됐어?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써 있는데
됐어? 정리할래? A값 빼고는 나머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A값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에 전개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힘들단 말이야. 그치? 전개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얘네는 뭘 하겠다는 거냐, 숫자를 갖다 넣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x에다가 뭐 넣을 거야?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a도 사라지고 b도 사라지고 c도 사라져요. d만 남죠. 맞니? 그러면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됐니? 잘못 넣었다. 여기 플러스 합시다. 너무 숫자가 커진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에다 더하기 7을 할 거니까 D값이 마이너스 4가 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D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 이제 X의 값을 이번에 또 뭐 할 거야? 1을 집어넣는 거야. 1을 집어넣으니까 이쪽에 있는 정리를 했을 때 나오는 아이들의 형태가 11에 18이 되실 거고, 이쪽에 1을 집어넣으면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는데 여기가 2C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근데 D가 마이너스 4니까 C의 값은 1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X에다 0을 집어넣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얘만 사라지게 되고 얘는 1이 나오고, 이쪽엔 마이너스 B가 나오고, 이쪽엔 C가 나오고, 이쪽엔 C가 나오니까 그냥 11 써야죠. D 나오니까 마이너스 4 써야 되고. 됐어? 정신 차려, 이 집애야. 그러면 얘 계산하면 이제 7을 보고 넘기면 마이너스 6이니까 B 값은 6인 거죠. A 값은 X세제곱의 개수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A는 그냥 8이 되셔야 돼요. 이런 형태의 풀이를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책 보시라. 자, 61번 문항 보실 거고, 1번 문항을 보니까 a-1의 x의 세제곱 제곱이네. 왜? 안 나갔다. 빨리. 바로 설명할 건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깐 멈추죠. 자, 봐요. 그래서 61번 문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미 전개가 다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 이 61번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써 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x에 대해서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는 x 2차 항인데 없으니까 2차 항의 개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1차 항이 있는데 이쪽이 0이니까 1차 항의 개수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쪽에 상수가 있는데 이쪽에는 없으면 0이니까 상수함도 0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1 되실 거고, 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C는 3이 돼야 되는 거죠. 됐어? 자, 요번에는 이쪽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아야 되니까 X의 제곱하고 BX 제곱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과 B가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 1차항이 있는데 이쪽에는 없잖아. 그치? 1차항이 없어지려고 하면 A 값이 0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쪽에 상수항 6인데 이쪽에 상수항은 C잖아? 그러니까 C 값이 6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이렇게 푸는 걸 우리 뭐라고? 개수 비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개수 비교로 풀려고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녀석이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얘가 이제 2x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2고요. a 플러스 2b가 3이란 말이죠. 그럼 이 두 식을 이제 우리가 빼게 되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 나올 거니까 b 값이 이제 1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a 값도 1이 나오는 거지? 맞아? 이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푸냐는 거야. 지금 여기 보니까 a도 있고 b도 있는데 1을 집어넣으면 a가 사라지고 2를 집어넣으면 b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 a부터 구하기 위해서 x에다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b가 없어지죠? b가 없어질 거고 얘는 뭐가 될 거면 a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되냐면 1이 되잖아. 바로 나오죠. 이번엔 a를 없앨 거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을 거고, 됐어? 1을 집어넣으면 없어질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b가 나올 거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럼 b 값이 1인 거죠. 굳이 연립할 필요 없잖아. 갖다 넣으면 더 쉽다고. 됐어? 그래서 개수 비교할 거냐, 수치 대입을 할 거냐 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보고 판단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여러분 됐니? 이 문제 두 개는 너무 쉬우니까 65번까지 풀고 나서 풀 시간 줄게요. 자, 65의 1번을 보면 여기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고요. 여기 a의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의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c의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됐어? a 값을 먼저 구할래. a 값부터 구할 거니까 뭐 할 거냐? a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 얘하고 얘를 동시에 없앴으면 좋겠죠? 그러면 x에다 뭐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겁니다.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질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3 더하기 6 더하기 7이니까 16이 되실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6a가 되시는 거죠. 응? 문제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분수야? 이런 젠장 a가 3분의 8이래요. 됐어? 자, 두 번째 b값을 구하고 싶어. b값을 구할 거니까 a도 없애고 c도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x에다 뭐 집어넣을 거야? 이번엔 1을 집어넣을 거야. 됐니? 1을 집어넣을 거니까 이쪽은 뭐가 될 거냐면 4가 될 거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b가 되시겠죠? 됐니? 그럼 b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됐어? 이번에 c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a하고 b를 동시에 없앴으면 좋겠고, x에다 이번에 2를 집어넣을 거고요. 2를 집어넣으면 12 빼기 12가 되니까 없어질 거고 7만 남겠죠? 됐어?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거니까 1하고 3이니까 3c야? c값은 3분의 7인 거죠. 됐어? 이렇게 풀면 된다고. 자, 2번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3x구나. 3x 플러스 b야. 그런데 이쪽에 써있는 게 x 플러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써있는 거죠. 숫자를 대입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됐어? 그래서 필요 부분을 전개해서 해결할 겁니다. 됐어? 어차피 이렇게 해서 x제곱이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우변다 정리하려고 해야 되네. 이렇게 정리하면 x제곱 나올 거고, 이렇게 하면 2차식 나오겠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c 플러스 2x의 제곱이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차씩 나올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 거냐면은 2C-3이 나오네요. 이렇게 곱하면 상수항 나올 거고요. 됐어? 그러면 1차를 비교해 보니까 뭐가 될 거냐면 C의 값이 이거 X처럼 보여서 지우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C의 값이 제로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맞아? C 값이 제로가 나오실 거고 C 값이 제로가 나오면 여기가 제로가 될 거고 2x 제곱이 될 거니까 그게 A 값이 돼야겠죠? 뭐 B 값이야 뭐 상수항만 비교하면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3번에 2x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겁나 많이 써있네요. a의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여기 제곱이네. 그 다음에 b의 x 플러스 1 플러스 3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나올 거고 이쪽은 여기 사라지고 얘도 사라질 거니까 c만 남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a가 사라질 거고 여기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8이 아니구나 9가 될 거고 얘는 없어질 거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c니까 3이 되겠죠.